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JTBC 아침엔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추워지겠습니다. 4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와르의 사망은 1년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환영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젯밤 대전 보문산공원 인근에서 SUV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여성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화성시에선 자동차 수출업체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차돼 있던 차량 6대가 불에 탔습니다. 오늘부터 요란한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최대 12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특히 중부지방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산간에서 첫눈이 내리는 곳도 있는데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쪽 해상에서 비구름대가 폭넓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해안과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는 차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비구름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산간과 동해안에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고 부산 등 남해안에도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고됐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크게 떨어집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9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남하하면서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을 단풍 산행 때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고 저지대에선 낙엽 때문에 배수로가 막힐 수 있어 침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안가와 산지에선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돌풍도 예상됩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더 추워집니다. 모레 일요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9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바람 탓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검찰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반 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계좌만 제공을 했을 뿐 주가 조작을 알고 공모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이 결론인 만큼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면서 검찰 브리핑은 무려 4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검찰 발표부터 한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검찰도 김 여사의 계좌 6개가 시세 조종성 주문에 활용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3개가 유죄로 인정된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걸 알았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 여사가 수익을 기대하며 권 전 회장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공모뿐만 아니라 방조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세조종 관련 다수 문자 메시지 등 그 증거가 손모 씨의 방조 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이 없어 검찰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계좌만 제공한 것일 뿐 시세 조종 범죄를 알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수사팀이 바뀐 뒤에도 법원 판결 등을 검토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론은 김 여사가 고발된 지 4년 6개월 만이자 현 정부가 들어서 수사팀이 바뀐 뒤 2년 반 만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주가 조작 사건까지 김 여사는 검찰로부터 연이어 면죄부를 받은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검찰의 수사 기록을 들여다보면 이 검찰 발표와 배치되는 정황이 눈에 띕니다. 김 여사는 1차 주가 조작의 주범, 이른바 1차 주포와도 직접 통화를 나눴는데요. 검찰은 김 여사가 1차 주포와 통화해서 받을 돈이 더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해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2010년 3월 주가 조작 1차 주포 이모 씨가 차명 계좌로 김건희 여사에게 4,700만 원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 여사가 1차 시기 손실을 본 것과 같은 금액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조사에서 이 씨에게 왜 돈을 보낸 건지 물었습니다. 이 씨는 김 여사로부터 1억 원쯤 돈을 빌렸거나 투자를 받았다가 안 하게 되어 다시 돌려준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차용증이나 약정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초 김 여사와 직접 통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씨는 기사에 난 뒤 어떻게 된 것인지 잘 기억이 안 나 주변에 김 여사에게 전화를 달라고 부탁해 김 여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이때 김 여사가 돈 거래가 있는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다고 말해 돈 거래가 생각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럼 이 돈이 어떤 명목인지 알았을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씨는 김 여사도 무슨 돈인지 모른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통화 뒤에도 이 돈을 돌려주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도 검찰 조사에서 이 씨와 주식 외에 다른 돈 거래가 있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김 여사가 이 씨에게 돈을 맡겼다가 본 손실은 6,700만 원쯤이고 증권 수수료와 세금을 빼면 5,600만 원쯤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보냈다는 4,700만 원과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말한 받을 돈 1,200만 원은 검찰이 과거 수사와 밝힌 손실액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검찰 발표가 이렇게 나오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 의혹 등도 포함해 수사 대상을 13개까지 늘렸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법과 정의를 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강화된 특검법으로 김 여사의 모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과 상설 특검, 국정감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권의 몰락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점 똑똑히 경고합니다.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는 건 지난 21대 국회를 포함해 3번째입니다. 수사 대상은 폐기된 기존 특검법의 8개 의혹에 더해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포함한 13개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와 총선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 씨를 통한 부정선거 의혹이 추가됐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김 여사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명 씨가 추가 폭로를 예고한 데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커질 경우 세 번째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여론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내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까지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와르의 사망으로 전쟁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전쟁을 끝낼 기회가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가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사망했습니다. 신와르는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공습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의 한 건물로 진입한 하마스 대원 3명에 포격했고
숨진 대원 중 한 명의 DNA가 신와르와 일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Yahya Sinwar is dead. He was killed in Rafah by the brave soldiers of the Israel Defense Forces. While this is not the end of the war in Gaza, it's the beginning of the end.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신와르 사망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자 전쟁의 분수령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파는 중동을 넘어 전 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와도 전화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시에 진행돼 온 중동 전쟁 상황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격전지 위스콘신 유세도 중 별도 성명을 냈습니다. Hamas is decimated and its leadership is eliminated. This moment gives us an opportunity to finally end the war in Gaza. 반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는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가 국내 야생조류에서 확인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밤사이 음주 교통사고와 화재 등 사건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H5N1형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올 들어 처음 국내에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 용인 청미천에서 포획한 야생 원앙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H5N1형은 현재 전 세계 조류 인플루엔자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유행 중입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는 가축을 통해 사람도 감염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출 지점 인근 가금류 이동은 물론 사람과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흰색 SUV 한 대가 길 한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넘어갔습니다. 내부는 터진 에어백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대전 보문산공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40대 여성이 사고를 냈습니다. 운전자가 옆구리와 배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 화성시 봉담읍의 자동차 수출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이 1시간 만에 완전히 껐지만 이 과정에서 50대 남성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야외에 주차됐던 차량 6대도 완전히 불에 탔는데 소방은 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신고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기 양주시 광정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군인 약 10,000명을 러시아에 파병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벨기에 브뤼셀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We know about 10,000 soldiers of North Korea that they are preparing to send fight against us. This is really urgent thing.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전술 인력과 장교들을 러시아가 일시적으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로 보냈다고 주장했는데요. 북한군의 파병 이유에 대해선 러시아가 병력 손실이 커서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내 동원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아 이 푸틴 대통령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특히 북한의 참전은 아주 긴급한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세계 대전을 향한 첫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조 대사는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확인된 정보는 없지만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But if that is the case, I think this is something we have to deal with in a very serious manner. Together, not just between Korea and United States, but also together with the allies and partners from NATO members.
We need to have, first of all, some coordinated response.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북한 파병 주장을 여전히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서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달 전에는 한 직원이 100억 원 넘는 대출금을 횡령한 일까지 벌어졌죠. 수법이 특히 황당합니다. 아파트 16층부터 20층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을 실행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아파트는 15층짜리였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농협은행 영업점입니다. 농협은행 본사는 이곳에서 100억 넘는 규모의 횡령이 벌어진 사실을 2달 전쯤 확인했습니다. JTBC가 입수한 내부 감사 보고서입니다. 김모 과장이 2020년부터 4년 동안 지인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실행한 대출 건수만 106건, 규모는 171억 원에 이릅니다. 수법은 더 황당합니다. 15층짜리 아파트에서 있지도 않은 16층부터 20층까지를 담보로 잡고 서류까지 위조해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횡령금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모두 날렸다고 주장했습니다. 16, 17, 18, 19가 있는 것처럼 속인 경우가 있죠. 작정하고 이렇게 허위 매물 등록하고 서류를 위조하면 사실 발각이 쉽지 않나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다 수사 기관에 다 의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은 121억 원을 불법 대출로 판단하고 관계자들을 조사 중입니다. 문제는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입니다. 농협은행은 10년 전 기존 감사와는 별개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순회 감사 제도까지 도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회 감사들은 당시 불법 대출에 대해 모두 정상 판정을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순회 감사 369명은 모두 농협은행 출신 퇴직자였습니다. 모두 전체가 그 농협 출신 퇴직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이 담보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독립성 부분은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농협은행 현장 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 중입니다. 농협은행은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연세대의 수시 논술 시험 문제 유출 사태가 불거지며 시험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죠. 시험 응시 학생은 16,000여 명에 달했는데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애초에 시험 감독 지침부터 부실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은 뒤 가방째 회수하라고 써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강조도 했습니다. 시험 20분 전 모든 소지품을 가방에 넣고 고사장 앞쪽으로 모아달라는 안내 발언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 뒤 답안지와 연습지 그리고 문제지를 배부하라고 돼 있습니다. 연세대학교가 수시 논술시험 감독관들에게 나눠준 8쪽짜리 유의사항입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게시판엔 문제지까지 배부된 뒤 촬영한 사진이 버젓이 올라왔습니다. 휴대전화를 써도 제지가 없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안내만 하고 정작 관리는 안 된 겁니다. 가방 앞으로 내놓으세요라고 말하고 그냥 그렇게 시험지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학생들이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관찰하시는 분도 없었고요. 특히 유의사항엔 문제지를 미리 나눠줄 경우 수험생이 문제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는 당부 외엔 문제지 보안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었습니다. 자율좌석제에 대해서도 지정좌석제가 아니니 고사장 상황을 고려해 지도해달라고만 돼 있습니다. 이날 감독관은 490명, 응시자는 16,0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감독관 1명당 32명을 감독해야 했습니다. 지침도 부실한데 감독해야 할 학생도 많으니 허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대 측은 시험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가을 야구 탈락 위기에 몰렸던 LG가 기사회생에 성공했습니다. 선발 임찬규와 구원 등판한 에르난데스가 무실점 투구를 선보이며 삼성의 1대0 승리를 거둔 건데요. 삼성은 7명의 투수를 투입해 1실점으로 잘 막았지만 타선이 터지지 않으면서 LG에 승리를 내줬습니다. 양 팀은 오늘 저녁 잠실에서 4차전을 치릅니다.
가을 야구 소식 오늘의 야구에서 전해드립니다. 홈런 타자 박병호도, 대타 이성규도, 마지막 타자 김영웅도 삼진으로 잡아내며 LG가 플레이오프 첫 승을 따내는 순간 가을 야구 탈락 위기에 몰렸던 LG가 벼랑 끝에서 탈출했습니다. 선발 임창규가 뜨거웠던 삼성 타자들을 단 4안타로 묶으며 5와 3분의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는데요. 이어진 타난 에르난데스도 9회까지 2피안타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명예 행진이 이어지던 5회, LG는 원아웃 1-3루 기회에서 홍창기가 희생플라이를 날려 선취점을 올렸는데요. 두 팀이 펼친 명품 투수전 속에 LG가 이 한 점을 끝까지 지켜내며 1-0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1, 2차전 지면서 팬들에게 신망감을 줬지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차전 승리를 어떤 반전이라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국 시리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은 6회 윤정빈의 타구가 오른쪽 담장 바로 앞에서 잡혔고 디아즈가 친 공이 파울 홈런이 되는 등 아쉬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대구 두 경기에서 20점을 뽑았던 타선이 잠실로 오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LG는 NC를 내세워 또 한 번 벼랑 끝 싸움에 나섭니다. 삼성은 1차전 승리 투수였던 레이에스를 올려 한국 시리즈 진출에 다시 도전합니다. 갈수록 흥미를 더해가는 가을 야구. 오늘 저녁 잠실에서 또 한 번의 명승부가 펼쳐집니다. 오늘의 야구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중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수도권엔 20에서 60mm, 부산 등 남해안에도 100mm 이상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내려갑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더 추워져 모레 일요일엔 서울 아침 9도 등 올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낮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